언제 분양받았더랬죠? 작년 5월이요. 1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때쯤이면 그때는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거 저 그 올케 지금은 자기들이 6억 받았는데 7억 받았는데 7억 받고 팔았는데 이걸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똥값이 된다는 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했을 테고 얘가 또 호구 하나 걸렸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를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얘가 직장이 어딘가 이런 걸 좀 물어가지고 물어서 나중에 여차하면은 어차피 좀 시간 지나면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팔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똥값이 되고 이런 것들은 금방 이제 저기 상황이 바로 닥치면 알게 되지. 근데 이제 이런 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당시에는 이미 작년 5월이면은 이미 사실은 다 이게 받을 물건이 아니라는 거는 어, 분명한 얘기거든요. 재작년이었다면 또 모를까. 재재작년이었다면 또 모를까. 근데 작년 5월이 1년밖에 안 됐다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너무 좀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알았을 테고요. 본인만 몰랐던 거지. 뭔가 이렇게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얘가 나중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돈 못 내겠다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다 뭐 직장이라도 좀 알아봐야 직장이라도 좀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직장을 물어보던가요? 재직 증명서? 그때 당시에는 물어봤어요. 대출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양사에 낸 건 아니고 음, 은행에 낸 그러니까 경우거든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다 마찬가지지 뭐. 음, 이 분양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분양 회사도 그 이해관계가 있지만 대출해준 은행도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찌 보면 그 돈을 나중에 여차하면 안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내가 돈 받기 위해서 뭔가를 얘를 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드리거든요. 7억 정도 분양받았으면 실제 가치는 한 3억 5천밖에 안 될 거 아니냐. 그냥 이 물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의 분양 물건들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반땡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물건은 반 이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은 반을 조금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80%까지 되는 물건도 거의 없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반으로 보면은 내가 이걸 반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순간 내가 3억 5천 원 손해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할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회생하더라도 털고 나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진지하게. 어떠세요? 다만 급여가 조금 이제 회계부서에서는 그걸 알게 되잖아요. 네. 뭔가 날라오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생 변호사한테 좀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분양 물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장 문제나 이제 신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저 소송해가지고 이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소송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가 천지 차이죠. 방향이. 안 돼요, 이거는. 계약 해제 소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의 계좌 먹기로 돈을 다 내거나 또는 뭐 저쪽하고 하자가 있어요라고 해서 깎아줘라고 해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해서 10% 깎아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낼 거냐 아니면 내가 조금 뭔가 사는데 불편하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내가 7억짜리 물건을 3억 5천 원 손해보고 물건을 받는다는 거는 미친 짓이다. 내가 이래가지고 3억 5천 원 언제 보냐. 그렇다 그러면 회생이 빠를 수 있잖아요. 회생도 우리나라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좀 제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년 전에 이걸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지금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판단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 가격을 냉정하게 판단하기도 좀 어, 아직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제 말을 듣고 이거 반값밖에 안 되는 물건일 수 있다는데 라고 이 말을 듣고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 물건을. 보통은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이게 장난질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라 말아달라 그러면은 뭐 온갖 감언이설로 이게 뭐 10% 할인하면 뭐 드릴 것 같긴 한데 뭐 이러면서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사람 현혹시키거든요. 뭐 이 물건에 뭐 5% 붙여주는 사람이 왔는데 뭐 또 뭐 연락이 갑자기 안 된다라든지 다른 물건을 샀다든지 뭐 소설을 쓴단 말입니다. 소설을. 그걸 이제 진지하게 듣고 있으면은 그게 내 물건이 가치는 이 정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소설인데. 예. 냉정하게 아직 이게 이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아직 잘 안 돼 있을 텐데 조금 시각을 넓혀서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이 뭐 지금 이 분양 물건의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비슷한 조건의 상가 분양들이 이미 됐던 데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처지가 얼마에 분양돼서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실제 거래되는지 거래 안 됩니다. 거래 안 됩니다. 본인처럼 못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끔찍하거든요. 이게 내 돈을 갑자기 2억을 손해보고 3억을 손해보고 하려 그러면 내놓겠어요, 그거를. 자,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정도 가격을 돼야 사는데 파는 사람이 그걸 현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거래가 없다 보니까 분양하는 자들은 그거를 조금 있으면 회복된다고 이제 거짓말 치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회생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 회생. 회생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회생 들어간 사람한테는 더 쪼을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쪼아봐야 이 사람한테 나올 게 없다. 법으로 보호를 장치를 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가 회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네 악조건,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법의 보호 장치를 주는 거거든요. 채권자들은 얘들 덤비지 마. 법에서 허용된 범위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손대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분양회사에서도 이 물건을 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분양을 받기에 이런 허접한 물건, 애매한 물건들을 분양받기에 딱 좋은 사람은 재산과 직업이 없는 사람이 딱 좋아요. 받아보고 다 이제 이게 나름은 고민을 한 거거든요. 나름은 이 물건이 두루두루두루 알아보고 이 물건이 좀 괜찮다 싶으니까 거액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내 생각과 달리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달리 중간에 팔리질 않으면, 전매가 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그때 되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내 생각과 달리 가격도 안 오르고, 또 전매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면은 내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야 빠져나가기 좋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상대로는 소송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우리 이야기로 인지대 가깝다 그래요. 법원에 소송 걸라 그러면 그 청구 금액의 일정 부분 1억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지대를 내놓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지대마저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개털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를 걸지를 못하고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그냥 아이고 얘는 뭐 볼 것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좀 있어 보인다. 직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러면은 건드린단 말이죠.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소장을 보내고 신용 위협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분양받기 적절치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는 꼼짝없이 나중에 이게 아이 잘못 받았네라고 하더라도 돈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있으니 이런 사람이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놔야 될 사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 그럼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게. 이렇게 못 모르고 가격이 오르겠지 이러면서 계약금 낼 때는 행복했지. 근데 지금은 이게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치? 내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놔줄 수가 있어요, 또. 아, 너 이제 회생 가면 나 하나도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조건으로 끝내자. 라든지. 그럼 회생 접으면 되잖아요.